저희가 드디어 만명 특집 제주도 금우리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하다만 폐 건물인데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춰있는 무시무시한 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흉가 금우이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구독자 애칭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댓글로 이런 무서운 귀요미들이 여기 있네? 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는 무서운 귀요미를 줄여서 무요미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의 애칭 무요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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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미 애칭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씨와 새우 26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미군과 함께 남쪽에서 전투 중이셨는데 공격을 많이 받는 곳에 배치가 되셨대요. 그렇게 그날도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본진을 알게 되어서 그 본진으로 큰 폭탄을 투하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는 그 폭탄을 맞고 정신을 잃게 되셨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전쟁 중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강이 있었고 거기에 몇몇의 알고 있는 전우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그 전우들과 함께 놀고 있다가 막상 우리 부대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우들에게 우리 부대 못 봤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대 사람들이 그 부대 저 강 쪽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강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강 쪽에는 아무도 있지 않는 거예요.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동료인 A씨가 저 강 건너편에서 할아버지 보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네 살아있었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건널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쪽 본진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쪽에 나랑 알고 있는 절친한 동료가 있다네.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마치 저 강 건너편에 아무도 안 보인다는 듯이 한 곳만 응시하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아니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저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쪽 사람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자네는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쪽 본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갑자기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난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라고 강으로 미는 건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하라고 밀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헤엄쳐 가게 되었어요. 근데 헤엄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을 잃게 되었고 깨어나 보니까 어떤 병실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온 의사가 A씨한테 고마워하라고 A씨가 할아버지를 여기까지 옮겨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시면 이따 감사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A씨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A씨가 오셨고 A씨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는 물어보게 되었어요. 자네한테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그 전우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서 명단을 하나하나씩 불러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동료가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명단의 이름은 모두 사망했다고.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강은 있지도 않은 강이었죠. 어떤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특히 밤에 하는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 좀 무섭기는 하지만 밤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러 밤에 등산을 자주 했다곤 해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트렌치코트에 중절모를 쓴 남자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여름에 등산을 하는데 무슨 저렇게 입고 있담?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마저 산을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내려갔던 트렌치코트 남자가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 내려갔는데? 하고 놀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귀에다 대고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물어보려고 뒤를 돈 순간
그 남자는 이미 저 끝에 입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한 수십 명의 사람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하고 자세히 그 사람들을 봤는데 옷차림이 전부 다 하나같이 특이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환자복 차림의 사람도 있고 한복을 입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들이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하고 좀 어지러워서 오늘은 그냥 이 역 공터에 침낭을 펴고 자고 내일 내려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마을로 내려갔죠. 근데 마을로 내려갔더니 이상한 축제? 외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 제사예요? 뭐 이렇게 음식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이 그날이잖아. 음력 7월 15일 망운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망운일이요? 처음 듣는데? 하니까 원래 음력 7월 15일이 돌아가신 조상의 혼을 기르기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의식과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생각했죠. 어제 산에서 내려오던 그 사람들 전부 이 의식을 치르러 내려오던 사람들이었구나.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도관의 일은 재소자들을 심리상담해주고 다독여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왜 죄를 지었는지, 왜 자수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도관이 말씀해드릴 그 사람은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이게 된 사람은 그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의 아내의 온몸에 붙어있는 살들은 하나하나 발라내서 잘게 다져버리고 뼈는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조금씩 화장실에 버린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없애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내의 머리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살인마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밤중에 주방을 나와보니까 어떤 여자가 테이블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려는데 갑자기 떨던 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점들이 하나하나씩 다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개를 돌렸는데 그 여자가 그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 남자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그 순간에 잠에서 깨게 되었죠.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아내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던 냉장고 쪽을 달려갔는데 냉장고가 반쯤 열려있고 그 아내의 얼굴이 그 재소자의 눈과 딱 마주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셀러리맨은 냉장고를 닫아버리고 청테이프로 꼼꼼하게 그 냉장고를 감쌌어요. 어차피 안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섬뜩했던 건 그 꿈이 다시 이어지는 꿈이었죠. 역시나 그 테이블과 의자에 아내가 앉아있었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엔 다리를 쾅쾅쾅쾅 떨더니 다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공중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개를 확 돌리면서 그 셀러리맨에게 내 몸 내놔!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다시 그 냉장고로 가서 안 되겠다. 이 아내의 머리를 확실히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칭칭 감았던 청테이프가 전부 다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아내의 머리도 바닥에 떨어져서 그 셀러리맨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소름 끼쳤던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마 그 머리는 치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교도관에게 역시나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은 작년에 아빠를 땅에 묻었고 오늘은 아빠를 묻은 지 딱 2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엄마는 아빠를 묻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그냥 아빠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도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원한을 많이 사서 시체를 팔아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체를 옮겨서 다른 데 묻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여자애와 동생에게 오늘 아빠를 다른 땅으로 옮기는 걸 도와달라 말했어요. 이게 깊이 묻은 건 아닌데 은근히 땅을 파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땅을 다 파내고 엄마와 여자애는 관에 든 앞발을 들어 올리고 동생은 남은 땅을 다시 메웠어요.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앞발을 새로 묻으러 운전을 해서 갔죠. 그렇게 도착 후 아빠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아빠가 숨을 쌕쌕 쉬면서 팔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그런데 엄마는 말없이 수액을 갈고 관 속의 산소 공급기를 교체해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2년 남았어. 그 안에서 열심히 속죄해. 그러니까 200일 동안 그냥 죽게 하긴 싫으니까 관 안에 산소 공급기를 달아놓고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있게 한 다음에 가끔씩 꺼내줘서 희망 고문을 한 거죠. 진짜 너무 안 좋게 죽이고 싶었나 보다. 나쁘게 죽이고 싶었나 보다. 다시. 진짜 나쁘게 죽이고 싶었나 보다. 우리 설명. 이거 끄고.